일단 어쨌든 국회 밖에서 두 거대 정당까지는 아니죠. 한쪽은 다수당이고 한쪽이 이제 소수당이 됐는데 으르렁거리다 갑자기 따뜻하게 서로 얘기를 나눌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으르렁거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문제가 단순히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법사위원장이 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그리고 회의 진행 일방적으로 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이제 맞제소하기로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윤리특별위원회는 약간 유명무실하잖아요. 네, 국회 윤리특위 뭐 제대로 가동이 못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치적인 액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 받고 그리고 국회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결정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는 있겠지만 차상병 입법 청문회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러니까 지금 방어를 해야 될 여당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청문회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입법 청문회 끝나고 난 다음에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화됐다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귀했어요. 복귀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입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했다고 했고 외교안보 특위에서는 인민재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예를 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 신범철 차관, 그리고 임성근 전 일사단장 증언 거부했어요. 선서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을 때 그냥 답변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을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증인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정말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서 형사 소추된 상황이라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대뜸 증인이 나서가지고 저 증인 선서 거부할 겁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왜 증인이 이런 부분에서 답변하지 않습니까? 선서를 거부합니까?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군인으로서 적절한 태도입니까? 이런 야당 의원의 어떤 질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민재판이니 뭐 집단 폭행이니 이런 표현을 써서 이게 옹호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맞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그 부분을 질책한 것을 두고 이게 품격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증인들을 모욕을 주는 행동이었다고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그리고 결국 당사자는 또 맞제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게 우리의 상식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묻지마 대통령 방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방탄이라고 하는 지적에서 비켜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셔서 입법청문회에서 사실은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는 정청래 위원장이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증인들에게 했던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 진행을 너무 거칠게 했고 증인들 막 퇴장시켰다. 정청래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당시 정청래 위원장이 증인들에게 했던 그런 언사들을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질문의 기술일 수도 있겠고요. 압박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고 아니 한쪽에서는 모욕적이다 느낄 수도 있겠고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긴 할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저급한 수준의 상임위원장 발언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그 고급스럽게 아니면 조금 더 품격 있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날 것 같은 단어를 사용해야지만 본인이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 스스로의 나름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정청래의 발언은 굳이 급을 따지자 그러면 상급보다는 저급에 훨씬 가깝지 않을까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뭐 윤리위 제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윤리위의 결정 권한에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리위가 강력한 국회의원의 배지를 뗄 수 있는 정도의 결정 권한을 넣는다 그러면 이런 국회 모욕이나 저급한 행동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만약 그렇게 윤리위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아마 다 모여서 윤리위를 없애자고 결의할 겁니다. 아니되옵니다. 자, 그러니까 윤리위 있으나 마나한 윤리위와 여기에 무슨 죄를 추가해서 뭘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자체가 사실 넌센스인 경우죠. 본인들이 너무 강하면 스스로 다 여야가 합의해서 뒤에서 모종의 합의를 한 다음에 없애버릴 테니까 예. 자, 이도 저도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모욕을 느끼는 당사자 뭐 마치 이런 게 이제 이런 거죠. 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지금 성희롱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내가 성적인 희롱을 당했다라고 느끼면 그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모욕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모욕을 누군가가 제3자가 모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기에 아 이건 충분히 모욕감으로 작용했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모호한 판단이 내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참 하나만한 짓거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국민의힘에 한 가지 그 고언을 드리자면 무엇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그 제정할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만큼 조심해야 될 소지가 있는 게 없다. 지금 같은 경우 정청래 방지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정청래를 띄워주겠다는 것인지 정청래를 정말로 뭐 압박해서 정청래를 올바른 길로 아니면 조금 더 순한 어떤 그런 상임위원장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막말 방지법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 정청래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마치 오세훈법이나 김건희법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것이 긍부정의 어떤 영향보다는 그것에 이름이 딸려 있는 사람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뭘 하더라도 프레임 적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말라운 잠깐 두 들을까요? 가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국회가 국회법의 우위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니까요. 그래서 국회법 안에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말도록 하는 건 일종의 이제 상징적인 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처벌 조항을 넣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거 윤리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마 사법부로 끌고 가야 되는 건지도 논쟁이 될 뿐더러요. 서로 간에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 서로 처벌하자고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일종의 비극인 거죠. 정치가 항상 이런 처벌 조항을 의식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정치하면 뭐하러 정치를 합니까? 그냥 아예 세세하게 정치란 어떤 것이다 교과서에다가 규정해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그건 사실 좀 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 국민들이 평가해서 표로 심판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이번에 이제 증인들의 태도를 보면서도 위원장이 그걸 이제 추궁하는 과정에서 언사가 좀 과했다. 이런 지적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서 저는 좀 품격 없었어. 꼭 굳이 저렇게 해야 해. 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다만 그러니까 입법 청문회 출석한 증인들이 제가 볼 때는 모르쇠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대답을 안 하려고 하거나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청문회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거라면 국정조사로 가자. 국정조사로 가고 이거 가지고도 사실 미흡하다고 하면 특검으로도 가야 되겠죠.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수사 결과 보고 미진하다고 하면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얘기하겠다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언젠간 특검 얘기가 더 많이 논의가 될 때가 있겠죠. 지금도 물론 법사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한다고 하는 건 특검은 별도로 어떤 사법기구로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증인들이 정말 거짓말 못하도록 한다거나 진짜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행사해서 정말 그 증인들한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서 조목조목 증거와 정황을 놓고 증인들이 입을 열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낫다. 네. 입법 청문회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 저는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관련된 국정조사 한다는 건데